정부와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강한 움직임이 필요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하고 있는 조병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1분기 100일여 동안에 쓴 돈이 거의 한 1조 원 된다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왔었는데 1조 원이면 1년이면 4조 원이거든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때 발표한 금액은 약 5년간 10조 원을 필수의료 정책에 투입하겠다고 했고 연간 2조 원씩을 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립대학병원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약 35개 병원 정도 있거든요. 그 병원에 이 돈을 분산을 시켜서 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충분히 의사를 필수과 중심으로만 약 20명에서 25명을 연봉을 4억, 5억 이상 주고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병원을 20명 이상을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차 병원급의 100병상, 200병상 이상의 충분한 필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1분기 동안 1조 원, 1년으로 치면 4조 원을 쓸 수 있는 이런 자금 동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정부가 그동안 아예 손을 놓고 쓸 생각도 없었고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35개 공공의료기관은 전국에 잘 분포되어 개설되어 있는 의료원들이거든요.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급박하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나라에서는 의지가 그동안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나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병원을 뛰쳐나와서 파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공의들이 100일 넘게 3개월 이상 나와서 있는 동안에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면. 그동안에 그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지금 교수님들이 전공의 때 근무하시던 주당 168시간, 그때 일하시던 체력을 지금 끌어내서 지금 버티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전공의들이 나간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상에서는 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직을 하고 나간 건데 교수님들이 이걸 바꾸자고 생각을 하셔서 바꾼 다음에 이 친구들이 돌아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서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게 아니라 환자를 보는 거를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시되 근로기준법에 맞게 정상적인 근무로 유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당 40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본인의 근무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자리를 지키시면은 분명히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계속 밀려서 들어오게 돼 있고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 전공의들이 대신 교수님들 뒤에서 대신 환자를 오버로딩해서 과잉으로 진료를 보면서 책임져 오던 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다른 전문의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전문의로 채우겠다는 국가에서 이번에 내놨던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한 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만 이게 왜 이게 잘못된 정책이고 왜 이걸 준비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들은 그걸 본인들의 몸을, 체력을 희생하시면서 그걸 버티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뚝이 무너지는 걸 본인들이 희생해서 막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부와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희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서주셔야 돼요. 희생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글의 목적이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그냥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맞고 본인께서 하신 계약에 맞는 근로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났을 것인데, 이제는 늦었죠. 이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필요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0년도에 집단 휴진을 한 며칠씩 했었죠, 그때는. 그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과 2020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한번 집단 휴진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개원가의 휴진은, 핀포인트 휴진이었거든요. 하루 하고, 쉬었다 하루 하고, 이런 식의, 어느 날은 오후 휴진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냥, 간헐적인 집단 휴진을 했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느냐. 국민들과 정부는 불편함을 겪어야 이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개원이들도 본인들의 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집단 휴진이 예고가 됐다. 그러면 외래 환자들의 예약을 전부 다 바꿔놓겠죠. 불편하지가 않아요. 불편을 야기를 해야 이 집단 행동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다들 불편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하는지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택시들이 파업하면, 버스가 파업하면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얘기하는지 듣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 집단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할 거면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런 파업이면은 모를까. 핀포인트 오늘 하루 하고 말고, 수요일 하루 하고 말고, 며칠 뒤에 하루 하고 말고,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부한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한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피해를 입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걸 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아니었고 배려와 희생이었다는 거를 이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통치자로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9번 싸워서 9번 졌다? 아니요. 그거에 의사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죠. 9번 싸워서 9번 졌는데 정부 의지대로 안 된 정책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부 의지대로 다 됐잖아요. 공공의회 설립은 안 됐죠. 그거 의사 때문에 안 됐을까요?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나가서 100일 됐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의석수도 훨씬 더 많았는데 왜 못 밀어붙이냐. 못 밀어붙일 만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관철을 시켰잖아요. 공공의대가 아니라 아예 1,500명으로 3배를 뻥튀기했으니까 결국엔 관철시켰으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의료 정책은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의사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당장의 나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후배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의대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의료 환경에서 일을 할지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의료 정책을 공부하고 의료 정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사회에 이제 몸담고 의사회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내 후배들과 내 친구들이 어떤 의료 환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장의 나는 아니더라도. 그걸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계기가 돼서 좀 더 많이 지역 의사회나 아니면 각과 의사회나 아니면 뭐 대전협이든 의대협이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의견 같은 걸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게시글 달지 마시고 댓글 달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면 저희도 어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설명을 해드리고 잘 모르시는 거는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나은 미래의 의료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